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일요일 베트남 요점 뉴스 시간입니다. GS25가 현지화 전략에 나섰다는데요. 베트남 호치민 1군 여행자 거리에는 GS25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삼각김밥, 전주 비빔밥 맛이라고 하는데요. GS25가 내세우고 있는 베트남 전략은 제품의 다양성인데 한국에서 인기를 입증한 제품을 기본으로 현지인이 경험하지 못한 맛으로 공략에 나서고 있어요. 삼각김밥,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20종을 현지 공장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현지 매출 상위권엔 전주 비빔밥, 참치 마요네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국내에 팔리는 제품과 비교해서 맛과 품질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현재 GS25는 호치민에만 있는데요. 호치민부터 정착하고 차차 점포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라네요. 다음 뉴스는 베트남의 돼지고기 가격이 5년 만에 최고라는 소식인데요. 베트남 돼지고기 가격이 ASF 여파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9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한 키로당 하나 약 3,550원을 돌파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최근 베트남의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ASF로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줄었는데 내년 설을 앞두고 돼지고기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ASF로 57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지난달 기준 돼지고기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나 줄었습니다. 이에 베트남 식품업체는 2주간 돼지고기 가격이 6차례나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또 전체 돼지고기 소비 중에 70%는 자국 돼지를 먹었지만 돼지 열병 때문에 자국 돼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자국 돼지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 정부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들여와 이를 충족시키고 가격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자, 다음은 2021년부터 베트남은 심각한 전력난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라는 현지 보도인데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의 에너지 부족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해요. 이에 현지 매체인 VN프레스는 보고서를 근거로 베트남 전력 부족의 정점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전력난은 베트남 남부인데요. 산업무역부 장관은 타이빈이나 롱푸 같은 지역의 화력발전소가 예상보다 9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전력난의 주요 원인은 발전 플랜트 건설 지연이다 라고 했다네요. 다음은 한국의 매운맛이 베트남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인데요. 현지 새 식문화로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요. 또 즉석떡볶이인 두끼떡볶이가 대박이 나서 1년도 안 돼서 30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3년 전인 2016년 베트남의 요식업 브랜드에서 매운맛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한국식 라면 미까이가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의 매운맛은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면에는 한국의 매운맛을 기본으로 하되 베트남 쌀국수 버처럼 단맛 신맛이 함께 느껴지는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 현지인들이 거부감이 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밑거름이 있어서인지 한국의 프랜차이즈 두끼의 베트남 등장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는데요. 2018년 11월 호치민에 1호점을 개업한 두끼는 올해 8월까지 진출 1년도 채 안 돼 베트남 내 30호점 오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공략하면서 철저한 현지화로 방향을 잡은 두끼는 2016년부터 형성된 가성비를 찾는 분위기에 힘입어 베트남 사람의 평균 외식 비용인 만원에서 조금 낮은 7,500원 정도로 무한리필 떡볶이 뷔페를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는 인식과 함께 다양한 재료와 완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음료 무제한이라는 컨셉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에서 시작한 한식 열풍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이 베트남 최초의 스마트 TV 제조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돈 좀 있는 사람이 주요 타겟층이 될 전망인데요. 낮은 가격대 제품을 통해 일본 소니와 한국 LG전자의 제품들이 주요 경쟁 상대가 될 전망이에요. 빈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금 호화락 산업단지에서 생산 중이며 올해 12월에 현지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전자기술 포럼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스마트 TV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베트남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11일 베트남 중앙은행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한 결과 사상 최고액인 약 73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했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한편 베트남의 외환 보유액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증가를 전제로 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 또한 꾸준히 유입되면서 외환 공급은 안정을 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은 베트남 남부 건터시에서 화장품을 85,662개 압수하고 폐기했다는 소식인데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재료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는 화장품 85,662개를 압수하고 폐기했다고 해요. 제품은 미백크림과 바디크림 등이라고 하는데 무섭네요.
다음 뉴스는 위조 지폐가 기승이라는 소식입니다. 베트남 최대 명절 연휴인 떼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위조 지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위조 지폐를 판매하는 광고가 많아져서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베트남에서 전기 오토바이 공공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데요. 11일 호치민시 교통국은 연말부터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그랩과 호치민시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양측은 공동으로 시내 대중교통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 오토바이 서비스를 먼저 출범한 뒤에 내년부터 시내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자, 벌써 마지막 뉴스인데요. 베트남에서는 피처폰 판매 비중이 아직 40%나 된다고 하는데요. 월 60만 대에서 70만 대로 인기가 꾸준하다고 합니다. 독일 시장 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지난 9월 베트남에서 판매된 휴대전화 170만 대 가운데 피처폰은 60만 대로 37%, 약 40%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니 대단하죠. 저가 스마트폰 등장으로 피처폰의 인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많았지만 판매량이 월 60에서 70만 대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의 휴대전화 가게 직원은 피처폰 주 고객은 일반 근로자, 학생, 노인, 회사 내부적인 소통을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어장 관리용품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네요. 자, 오늘은 일요일 베프 뉴스를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승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그럼 피스.